무조건 근로소득이 답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구매대행하는 봄쌤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님께서 선생님, 중국어 강사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시고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왜 구매대행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13시간 일하던 강사가 어쩌다가 구매대행을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작년 2월까지 횟수로 5년 정도 종로에 있는 대형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중국어 강사가 되고 싶어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중국에 가서 대학원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강사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즐기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분들도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강 제의도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게 다 잘 풀릴 수 없죠. 저한테도 시기가 닥쳤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코로나입니다. 중국이 하늘문을 완전히 닫으면서 출장을 가는 분들도 사라졌고, 교환학생이나 대학원 같이 유학을 가는 분들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취미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어학원은 잠깐 문을 닫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학생이 더 많이 없어져서 한 번은 기초중국어 전 강의가 폐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했던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정말 나만 제자리에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중국어 강사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중국어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 관통사가 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 가외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3이들 대상으로 외고 내신 수업도 진행을 했어요. 이때 제가 6시 20분쯤 일어나서 1시간 20분 정도를 이동을 하고 밤 10시 반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막빵 주워 먹으면서 수업을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초, 중학교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딱 들어도 뭔가 별거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때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1분 1초를 쪼개고 쪼개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기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정말 복된 일이다.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몸을 갈아가면서 일하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일이더라도 이 강도가 너무 지나치면 내가 절대 오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허리랑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일이 많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제 생각은 막 어떻게든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었는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 하니까 그 당시 저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봄이야, 구매대행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근로소득 외에는 다 사기야.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면서 돈을 벌어? 돈을 벌고 싶으면은 가회를 하나 더 띄어야지. 내가 돈을 근데 더 벌고 싶다. 그러면 주말에 쉬지 말고 가회를 2개 해야지. 근데 더 벌고 싶어?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가회를 3개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정말 극도의 안정 추구형 인간이라서 뭔가를 도전해보는 게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휴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에게 구매대행을 추천한 지인이 부업으로 구대를 시작해서 꾸준히 하니까 월 100만 원씩은 그래도 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 이유는 구매대행은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본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내가 구매대행을 시작을 해도
0 아니면 플러스밖에 없지 마이너스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의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금처럼 계속 하루 13시간씩 몸을 불태우며 일을 하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지 못하겠구나.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부업으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막 월 몇천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월 50에서 100만 원만 더 벌어도 내가 가회를 하나 덜 해도 되니까 숨통이 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 만에 순이익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제 사업용 비밀 계정에 올렸던 글인데요.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군가는 시작 한 달 만에 매출 1000만 원 찍는다지만 나는 그런 기적 같은 걸 바라지 않고 대신 꾸준히 했다. 한 달 만에 큰 무비 하나 올리지 않고 작은 것만 올렸는데 이 정도 매출이라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진이 50% 되니까 제가 매출이 100이었는데 순이익이 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누군가 보면은 꼴랑 50에서 100이 뭐야 그거 벌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이익이 나와도 저는 정말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50에서 100 정도를 벌고 나니까 제 삶에 변화도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동이란 건 제 삶에 그냥 생각도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취미 관련된 용품을 살 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편한 마음으로 취미생활을 했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전 일단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고 오면은 몇 시간을 덜 자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부터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막 아쿠아로빅도 다니고 그리고 댄스도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다꾸용품도 마음껏 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100에서 150 정도가 나왔을 때부터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바분들이 저 대신해서 열심히 업로드를 해주고 계시고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뭐 하냐, 노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구매 대행이 부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어 관련된 전자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부업으로 내가 50에서 100만 원이라도 벌면 숨통이 트이겠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밀착 구매 대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수익을 구매 대행이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제가 막 하루 13시간씩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딱 적당히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제가 열정을 다할 수 있을 만큼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분들한테도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전만 해도 하루 13시간씩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던 중국어 강사가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적당히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근로소득이 답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길도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근로소득 외에는 다 사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면서 내가 바라보던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강점이 있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했지만 나는 셀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구매 대행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체험단, 유튜브,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등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찾아보셔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매 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그런 거라냐? 시간 낭비야. 돈 낭비한다. 안 된대. 알리 테무 있는데 누가 그런 걸 사? 라고 말하는 지인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 시도해 보신 분이나 최소 3개월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 다 사기야. 시간 낭비하네. 그래서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나에게 맞는 건 뭐가 있을까? 남들 얘기 듣고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단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면 경험이라도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